그래서 관계지향적이지 못한 남자들은 나이 그대로 혼자 돼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한 3년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청산동가 이렇게 슬로우시티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제 단체 버스 타고 가고 단체 기차 타고 갔는데 남자라고는 저랑 애들 둘밖에 없고 다 여자인 거예요. 근데 가족이 아니고 친구들끼리도 오고 그렇게도 왔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들은 어울려 놀질 못해요. 해봐야죠. 해보지 못했으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남자분들 강의 가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오래 사시려면 장수하시려면 밥하는 거와 수다 떠는 거 배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을 교류하거든요. 감정이 오고 하면 어떤 게 좋으냐? 이해심이 깊어져요. 이해를 깊게 당하면 배려도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이해를 훨씬 많이 하면 내가 배려를 더 많이 해줄 수 있고 그게 살아가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을 인간관계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자, 이거는 행복에 대한 공식이에요. 행복의 수준은 아까 얘기했던 셋포인트 더하기 주변 환경 더하기 내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요 두 가지를 합치면 셋포인트 빼고요. 환경의 행복을 지배하는 게 연구마다 다른데 15% 정도예요. 15% 정도. 그리고 셋포인트도 10% 정도예요. 평균. 그러면 합치면 25%. 나머지 75%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행복을 더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정리요. 이런 거 해드려야 되잖아요. 첫 번째, 욕심내지 마세요. 돈에 대해서.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다 신호등 얘기 아까 거 지워버리시고요. 빨간불에 쓰게 되어 있잖아요. 항상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 빨간불에도 건너자라 그러면 건널 수 있겠어요? 사회적인 합의나 사회적인 컨센서스, 그러니까 공감을 얻고 있는, 그러니까 모두가 뭐라고 그러죠? 다 동의하는,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경쟁에서 가장 최고는 경쟁을 해서 얻어야 되는 거는 돈이다. 이런 가치관이 바뀌기가 어렵다고요. 하지만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더 행복해지는 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가보자는 거고요. 즐거움 찾지 마시고요. 너 행복해지려고 뭐 해? 그러면 놀러 가야 돼. 나 클럽 가서 춤춰야 돼. 이건 행복이 아니거든요.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강연하는 게 재밌고 의미를 느끼거든요. 제가 뭐가 된 것 같잖아요. 남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영향을 줘서 변하시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행복해지기 시작하셔야 돼요. 나중에 없어요. 놀 줄 아는 사람이 놀잖아요. 잘 놀잖아요. 마찬가지 행복해질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빨리 행복을 알려주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자는 얘기고요. 열심히 공부하자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사실은 바뀔 수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연구에는요. 이거 좀 그 중요도가 좀 줄었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최고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필수적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한 35년 남았는데 빨리 산티아고 갔다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질문 받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준비는 또 하지 말라고 얼마나 서운해요. 제가 올해 제일 잘하는 일이 5월, 6월 달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800km를 걷는 거거든요. 800km 걸으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부산 왕복했어요. 걸어서. 걸은 날은 28일이고 하루 쉬어서 29일을 보냈고 왔습니다. 산티아고 수도를 소개시켜드리면요. 생장이라는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 그러니까 스페인의 서쪽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장이라는 작은 마을에 시작해서 쭉 서쪽으로 따라가는 거죠. 산티아고까지. 산티아고는 성지잖아요.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순례길, 말 그대로 저 성지에 가서 축복을 받고 성령을 얻기 위해서 간단 말이죠. 걸어서.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많이 오거든요. 여기를 완주를 하면요. 순례 증명서를 줘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증명서를
사고 팔기도 했대요. 왜 그러게요? 네? 저거를 완주하면요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갔다 왔는데 이 사진은요 동쪽에 서쪽으로 계속 걸으니까 아침에 되면 해가 뜨면서 맨날 그림자가 이쪽으로만 져요. 28일 내내 계속 그림자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게 야릇하잖아요. 보면 나에 대한 생각도 되게 깊어지고 그런 일이었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런 얘기 할 때는 되게 창피한데요. 상담을 하다가 물 좀 마시고 갈게요. 상담을 하다가 환자한테 짜증을 냈어요. 뭐라고 짜증을 냈냐면요. 환자분이 급하셔서 진단서를 좀 요구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자마자 진단서 요구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신과에서는 점쟁인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좀 더 몇 번의 세션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저를 되게 짜증이 났나 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정신과에서지 점쟁이요? 그리고 환자분이 화났죠. 막 화낸 거였어요. 딱 나간 다음에 이게 큰일이 생겼다. 나한테. 이게 미친놈이지. 환자한테 상처를 보듬어주러 왔다가 상처를 낸 꼴이 됐잖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컴퓨터 파일을 정리하다가 버킷리스트를 보게 됐거든요. 그 안에는 뭐 있냐. 스쿠버 다이빙 가기도 있고 철학 학위 받아보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얘가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산티아고 순례길. 가자 하고 2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설악산도 갔다 오고 지리산 종주도 하고 한라산도 갔다 오고 북한산 둘레길도 한 바퀴 돌고 남한 그러니까 한양 성곽길 아세요? 성곽길을 그게 33km인데 그것도 하루에 다 돌았어요. 이제 난 가서 정말 멋지게 할까 하고 준비를 딱 하고 가고 그냥 또 이게 제 쓰는 재미인데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저기 드는 돈이요. 1kg당 2유로 정도 들면 1유로래요. 그러면 800유로 정도 되는데 800kg니까요. 800유로면 8, 5, 48이면 8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130만 원. 근데 나이도 듣고 그러니까 1kg당 2유로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1600유로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2, 13유로를 저금하는 거예요.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만 원 정도 되게. 그렇게 저금을 하면 늘 때마다 행복해져요. 여행은 갔을 때가 행복해요? 가기 전에가 행복해요? 가기 전에가 훨씬 행복한 거거든요. 작전을 쓴 거죠, 내가. 이거를 한 번에 갔다 올 걸 12번 정도 행복해보자 하고 돈을 넣으면서 그것도 온라인 이체하면 안 돼. 꼭 은행 가서 넣으셔야 돼요. 더 행복이 부과돼요. 그리고 이제 자랑해요. 은행원한테. 이거 돈 모으나 스페인 가요. 막 자랑했어요. 되게 행복해져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갔는데 깨달음을 좀 있어서 나름대로 좀 나누고 싶은 얘기인데 이거는 등산화예요. 많이 걸고 그냥 평지가 아니라 너덜길이라고 그러죠. 또 막 돌길이 있고 그래서 다 뜯어져요. 이거는 어떤 순례자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신발이 망가졌다든가 또는 순례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 표지석 위에다가 이게 유채꽃을 꽂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되게 예쁘고 아름다운데 되게 겁나죠. 얼마나 힘들게 걸었으면 신발이 망가졌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서 발에 물집이 생겼어요. 왼쪽 발에. 근데 물집이 생기고 물집을 터뜨리고 왔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유리 깨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왜 인도 명상하는 사람 걸어가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럼 어느 날은 길도 잊어버려요. 막 내가 나이 50에 길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길에서 막 눈물도 나오려고 갑자기 집에 가고 싶고 하늘에 보면 비행기가 막 뜨면 비행기 꼬리에 이렇게 구름 생기잖아요. 저러다 가면 집에 가겠지. 괜히 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들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얼마나 이 스케줄이 복잡하냐면 이게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길이거든요. 이렇게 걸었어요. 지겹죠.
그래서 포르토마린에서는 제가 부상을 당해서 하루 쉬었어요. 그리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갔죠.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데 완전 내가 이렇게 꿀꿀하게 지내야겠어? 그럼 이제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기분이 좋아지고, 아, 이거 이렇게 좋은 곳을 와서 해 뜨는 장면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생각이 들었죠. 이거는 레온 성당 안에 있는 스테인글라스고요. 꽃. 그래서 제일 좋았던 건 사실 이 장면이에요. 저는 들으시면 좀 기분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글 쓰는 게 스트레스 해소법이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싸우고 나면 그 친구에 대한 욕을 써요. 육두문자로 막. 메일에다가 막 써요. 그럼 뭐 누구누구 가서 막 써요. 뭐 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리고 보내기 누르면 안 되죠. 그냥 그 다음날 또 꺼내보고 내가 어저께 이렇게 흥분했나 보다 하고 지워요. 글씨를. 점점 순화시켜요. 그러면 거의 안 보내도 화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글쓸 욕심도 있고 맥주 딱 한 잔 시켜놓고 손잡고 이제 글 쓰고 있었단 말이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게 행복이다. 일주일 전에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첫 번째, 생각을 바꾸면 길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어떤 사막에 두 사람이 조난을 당했어요. 둘 다 물이 반 병씩 있었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 병이나 남았네. 부정적인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어. 누가 더 오래 살겠어요? 누가 더 구조될 확률이 높겠어요? 긍정적인 사람, 물이 반이나 있어.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죠. 왜 빨리 죽는지는 아세요? 자율신경계가 항진돼서 입이 마르고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입이 마르면 물을 더 먹어야죠. 그러니 물이 빨리 떨어지고 물이 빨리 떨어지면 절망감 때문에 죽을 거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선생님 아닙니다. 힘센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부정적이라도 긍정적인 물을 뺏어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훨씬 길이 즐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산티아고 길이 평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르막길이에요. 어느 정도 오르막길이냐면요. 이게 출발할 때 피레네 산맥을 올라가거든요. 3,000 뭐 어쩌고 이런 길인 거예요. 큰 산을 3-4개 넘어야 가거든요. 얼마나 짐이 중요하겠어요. 짐은 무조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입고 있는 옷과 내일 입을 옷밖에 없어요. 양말은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 양말은 두꺼워서 잘 안 말라요. 그리고 침낭, 세면도구, 그 다음에 그 정도? 핸드폰 정도를 다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자기 몸무게, 무거움을 이렇게 끌고 다니세요. 제 짐이에요. 신발 누구 다녔어요. 저거 메고. 근데 제가 미련한 게요. 노트북 있었잖아요. 아까. 글을 써요. 저 노트북이잖아요. 노트북을 갖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도 넣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아까 사진 찍으려면 카메라도 넣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무게 10% 정도가 적정 용량인데 제가 70kg대인데 그럼 7kg나 8kg 정도 들어야 되잖아요. 다 넣고 들어보니까 12kg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연습 되게 많이, 2년 동안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난 할 수 있어. 그것도 이 대한민국 중년 아저씨들이 다 말 안 듣고 꼭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갔어요. 한 2주 때 되는 날, 저 노트북에 그 충전하는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망가졌어요. 그 노트북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정말 절망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마치 하루 종일 바둑던 사람이 바둑돌 뺏기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거 아닌데. 카메라 열심히 찍어 계시. 3주째 되는 날 카메라를 톡 떨어뜨렸어요. 완전히 이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착할 목적지에다. 그래서 우편으로 해서 보내고 좀 뭐 아쉽다. 이거 그러네. 그러고 짐을 메고 나오는데 아이고 웬걸. 이래서 산티아고에서는 내 짐의 무게가 인생의 무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진적 빼고 올 걸.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생각이 그런 생각이죠. 짐을 버리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너무 막 무겁게 의무들이 다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욕심도 많잖아요. 그걸 다 이루어야 되나? 하루에 옷 2벌이면 한 달을 사는데? 그잖아요.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도시에 들어오니까 욕심이 또 생기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이게 좀 짐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많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중3 빼고. 그래도 좀 버려도 되고 놔도 된다는 거죠. 자, 초반에 걸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요. 이 사람은 이태리 사람인데요. 초록색 쫄바지, 좀 어둡게 나오는데 초록색 쫄바지라고 그러나요? 딱 달라붙는 거에다가 희한하게 입었어요. 이분은 호주 모녀예요. 이분은 일본 부부고요. 얼마 전에 화산 폭발한 나가노에서 산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걸어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면 다 이렇게 혼자 걸어요. 저는 혼자 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가는데 중간 한 일주일쯤 되는데 어떤 독일 여자분이 같이 걷자고, 제가 얼굴이 유럽에 먹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개를 무서워하니까, 개가 많거든. 개가 송아지만한 개들이 있어요. 양 몰아주는 개니까. 그래 가자고 가는데 무서우니까 저랑 보조를 맞출 거 아니에요. 열심히 걸었어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왔는데 점심 딱 먹으러 갔는데 그 여자분 눈이 확 들어간 거예요. 얼굴이 너무 막 아까 본 얼굴이 아닌 거예요. 너 아프니? 그랬더니 자기 좀 이상해서 나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산티아고는 길이긴 하지만 한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만날 기회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 그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알았어, 이유를. 왜? 그랬더니 나랑 같이 가려고 빨리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빨리 걸으면 못 쫓아갈 정도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루스라는 스위스 여자애가 있었는데 3번을 만났는데 늘 앞에서 만나요. 근데 늘 제가 지나쳐가요. 다시 말하면 되게 천천히 걸어요. 느긋하게. 그러면 조금 얘기하다가 이제 걸음이 느린 사람이 빨리 가기도 힘들지만 걸음이 빠른 사람이 느리기도 힘들거든요. 그럼 뭐 여기는 워낙 에티켓이 이러니까 나 먼저 갈게요.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가고 있으면 또 앞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자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알베르게라는 숙소에서 묵고 가자는 얘기였죠. 어때?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걸음이 느려서 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출발해서 늦게 가는 아이, 늦게까지 걷는 아이. 사람이 살면서 자신의 보폭이 다 달라요. 막 열심히 걸어봤자, 예를 들면 한국 아저씨잖아요. 산에 가면 앞에 걸적거리는 못 보거든요. 앞서가야 돼, 무조건. 여기서 똑같이 했어요. 무조건 앞서갔어요. 그래서 한참 12km 되면 끙끙끙 가서 탁 앉아서 커피 마시면 나타나요. 그러면 갑자기 또 경쟁심이 발동되잖아요. 커피 놓고 또 막. 그럼 하루는 아예 그러면 쉬지 말고 가봤어요. 그리고 딱 가서 완전 땡치돼가지고 너무 힘들다 하고 막 있고 정신이 없었는데 한 30분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빨리 걸어봤자, 빨리 걸으면 시속 6km 정도, 5.5에서 6km 걸어요. 늦게 걸으면 4km 걸거든요. 그거 15분이면 따라잡는단 말이에요. 결국에 느낀 거는, 세 번째 느낀 건 뭐냐면 속도를 지켜야 완주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저거를 어겨서 크게 다쳤거든요. 욕심이 생겨서 산티아고까지 가고 뒤에 피니에스트라고 또 있어요. 3박 4일 정도 가는 길. 그게 가고 싶은데 시간 없으니까 거의 뛰다시피 했거든요. 하루에 40km 막. 무릎이 다쳐가지고 그 후반기에는 한 일주일, 3일, 5일 정도는 산티아고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러고 걷는다고. 저거 곧 집으로 가지. 저거 포기할 거야. 다들 그랬어요. 속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 얘기해 주니까 저희 집사람이 감격하던데 우리 마누라 생각이 나더라고요. 얘가 나랑 살면서 워낙 성질 급하고 앞으로만 뛰어나간 사람이랑 같이 걸어준 거잖아요. 25년을.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때뿐이지 뭐 마음은.
그래서 결국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도착을 해서 이 성당 보러 갔는데 공사 중이에요. 28일 걸어 갔는데. 그리고 그 문제 완주 순례 증명서를 받았어요. 경매 올릴 때는 사가세요. 그래서 산티아고를 걷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은 행복하게 인생이 길잖아요. 인생도 길과 마찬가지잖아요. 행복은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긍정적으로 사셨으면 좋겠고요. 긍정적이라는 게 어떤 거죠?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얘기할 때 제가 딱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세상 모든 일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더 긍정적이라면 그쪽으로 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위험해요. 은행에 돈 빌리러 가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1억 빌리러 갔는데 2억씩 빌려가지고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긍정과 부정이 3대1 정도가 되는 게 제일 좋대요. 그 이상이 돼서 4대1, 5대1 되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욕심을 버리면 인생의 짐이 줄어들어요. 너무 행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10년째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강의가 다 끝나가지만 행복을 어떻게 하면 쉽게 얻는지 잘 몰라요. 사기당한 것 같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불행하게 되는 건 잘 알아요, 이제는. 아, 이렇게 되면 불행하겠다. 첫 번째가 욕심내는 거예요. 욕심내면 꼭 무리하게 되고 어디 아프게 되고 해요. 두 번째는 비교하는 거예요. 늘 나는 패배자가 돼요. 비교만 하면. 늘 내가 패배자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가는데. 세 번째가 남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부 저 미워해도 저는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요? 미워하는 분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몸에서 독성이 있는 물질들이 나와서 내 신체와 정신을 다 망가뜨려요. 미워하지 않도록 노력. 그러니까 분노가 있으신 분들 꽤 많아요. 우리나라 화병이 많으니까. 그거는 분노를 내려놓고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버리는 거거든요. 혹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자기의 미움을 내려놓지 않고 다른 게 있다면 빨리 전화주세요. 그럼 제가 노벨 의학상 받게 해드릴게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으니까 용서하는 거라고요. 미워하지 않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스페인말로 브레인이 굿이란데 좋은, 카미노가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좋은 인생길을 걸으시길 바라면서 강의 끝낼게요. 감사합니다.